저는 이 목걸이를 12년 동안 착용해 왔습니다. 정보살님. 보살님을 뵙고 나서야 정신이 다시 들었습니다. 밥뺀 형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스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건 바로 열정이에요.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그게 다예요. 그는 내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제가 전화했어요. 정유 그의 눈은 더 이상 달빛에 빛나지 않았다. 이는 작전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지영 씨입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저는 부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5년 전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어요. 전남에서 실패하고 절망감을 느꼈을 때 나는 신안에서 작은 수도원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바벤 신부님을 만났고 그 후로 위에 언급한 모든 것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이 스님도 나처럼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깊이를 전달합니다.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에게서 12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온 남자. 한 여성이 3년간 외로움에 시달렸다. 가족성은 보슬림에서 종사로 바뀌었다. 이 꽃은 사원의 신성한 구역에서 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 꿈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창밖으로는 밖은 푸른 숲이 펼쳐져 있고 도시가 보인다. 맑은 산바람과는 달리 신선한 공기는 창문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다. 민준이는 내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아이의 체온이 올랐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이곳에 왔고 5년이 지난 지금 때가 왔다. 당시 저는 36세였고 인공수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희망상실 끝에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녀가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담당 의사는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체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누려야 합니다. 특히 골반적은과 호흡 조절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요가를 했습니다. 나는 일어섰고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졌다. 점차 그의 몸은 더욱 유연해졌고 호흡도 더욱 편안해졌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외딴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르나녀는 헌한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외로운 난쟁이였다. 나는 그곳에서 표판 스님을 만났다. 저는 하루에 108번씩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 후 어지럼증을 느꼈고 다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제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당시 나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그녀가 앞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에게 뻗어왔다. 그들이 나를 잡았다. 그 수도사의 이름은 피오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거꾸로 뒤집혔다. 우연히 스님을 만났는데 뜻밖의 장소에 가게 되었어요. 그가 도착했다. 어렵네요. 안태. 얼굴과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매우 안정적입니다. 스님은 약간 당황한 듯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것은 내 지위를 높여주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다. 주변은 완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잊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고 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은 채 잠이 들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매일 밤 승려들은 절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당신이 제게 주셨잖아요. 그들이 결국에는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난 지 2달 만에 임신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난이 민준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해냈어.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3년 전에 별거했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살아요. 그 이후로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만 엄마였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민준이 눈을 뜨며 물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네, 몇 대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버스예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저희는 이전에 접했던 요청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우리는 오후 2시쯤 사원에 도착했다. 민준이 내 손을 잡고 우리는 절들로 들어갔다. 저는 5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페인트 색깔은 여전히 똑같고 저는 매일 페인트 칠을 해요. 108개의 기란 행사가 열렸던 이 사원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거기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 어머니, 이곳은 정말 아름답네요. 민주는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정보살림이신가요? 나는 놀라서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바벤 수도승이었다. 당신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5년 전, 그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바닥에 닿자마자 나는 느꼈다. 날씨는 덥고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얼굴한테.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 부처님, 저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고 예쁜 아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승려는 민준을 흘끗 보고는 곧바로 분노로 가득 찼다. 나는 웃었다. 네, 당신 덕분에 저는 건강합니다. 민준은 스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존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틀을 즐겨봅시다. 승려는 몸을 숙여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시선을 가까이 가져갔다. 당신의 옷차림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여요. 바로 그때 승려의 손이 나타났다. 길고 가는 손가락, 깨끗한 손톱, 3세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5년 전 그 순간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방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앞으로 나왔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승려의 우아한 가사 아래 어깨선 이것은 분명합니다. 넓습니다. 이는 12년간의 연습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5년 전에 내가 느꼈던 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왜 항상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제게 배정된 방은 매우 작아서 마치 불교 사원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체였다. 깨끗하고 정돈된 방에는 담요가 2장 있었다.
방에는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창밖에는 대나무가 서 있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은 문을 닫았다. 막 떠나려던 참에 갑자기 민준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바로 등불이에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브라이트 민준 그의 얼굴 표정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이 떠나자 나는 여행 가방을 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가위질하는 소리를 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이 표현은 전에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심장이 한쪽에서만 너무 빨리 뛰어요. 지난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기분이 드네요. 정말 신나는 일이네요. 저녁 시간이에요. 절에서 식사하는 것은 평화롭고 감사하는 경험입니다. 나는 이 일을 신중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민준이랑 나랑 같이 식당에 갔어. 야채 수프와 두부잼을 비롯한 여러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였다. 민준은 현미밥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요가 수업 동안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겸손하게 콩나무 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먹기 시작했다. 식사 도중 표문 스님이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왔어요. 나는 스님에게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물어봤어요. 민준 스님은 잘 드시나요? 네, 스님입니다. 스님은 잘 먹는 아이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걸어갔고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 장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하네요. 스님이 지나간 후에도 나는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내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고 나는 밤새도록 그에 대해 생각했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식사 후 나는 민준을 맞이했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저물어가는 태양의 찬란한 빛이 멀리 있는 산들을 뒤덮었다. 구름조차 주황색이었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민준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스님 핍은 말없이 걸었다. 보살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네, 스님들, 저희는 나란히 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섬뜩한 정적이 사방에 감돌았다. 편안하지만 약간 꽉 끼네요. 토스트.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승려는 신중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저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군요. 현재 건강한 아기를 품고 계십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승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다. 보냈습니다. 이 스님 덕분입니다. 아테르 민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니? 주에 깊게 듣던 스님이 내게 던진 질문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살이 쪘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승려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 저와 남편은 3년 전에 별거했습니다. 그 스님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민준이가 3살이었을 때 제 남편은 그 회사는 실패했다. 저는 빚이 너무 많아요. 제 목소리도요. 온몸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심호흡을 크게 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그렇게 점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정말 힘든 일이겠네요. 그렇죠? 승려는 목소리를 낮췄다. 술에 취했을 때 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날 이민준이 앞에서도 내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준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야. 승려는 침묵을 지켰다. 고요함 속에는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 승려는 매우 차분해 보였다. 먼저 화제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술도 안 마시고 항상 아주 차분하시네요. 저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승려는 슬픈 듯 웃었다. 보살이시여, 제 마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집을 나서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승려가 나인에게 물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했고 소설도 썼다. 나는 글을 쓰고 싶다. 소설이라고요. 네, 하지만 순수한 문학 작품입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저는 성인용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승려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다. 소원을 적으면서 나는 서서히 이 세계로 들어섰다. 저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저는 그걸 제어할 수 없어요. 잠시 묵념합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승려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예전에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나 결혼했어? 어머, 신혼부부 같으니. 이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나는 내가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요. 스님, 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옷을 포함해 모든 소지품이 사라졌어요. 종이는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양비디 수도승의 갈비뼈에 붉은색을 드리웠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배신감을 느꼈다. 사랑, 열정, 그리고 온갖 추잡한 것들. 나는 그를 만났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군요. 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다. 이승려는 모든 욕망, 모든 집착, 그리고 모든 을 극복했습니다. 바라보다. 하지만 저는 5년 전에 처음으로 보살을 뵙습니다. 그러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내를 닮았네요. 나요. 우리 둘은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말하는 방식은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속도가 빨라졌다. 5년 전, 보살은 108번의 현현 중 단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승려는 그가 넘어졌을 때 해라고 말했다. 그만해요.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잊으려고 애썼다. 그는 그때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다. 당시 저는 훈련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멈출 수가 없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승려의 시선이 주위를 맴돌았다. 12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깨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것을 뒤집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네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구름은 점점 더 짙어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그 당시 나는 머리를 염색했고 어딘가에서 저녁 기도도 불렀다. 그는 희미한 메아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퍼져나갔다. 민준아, 지금 들어가자.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뒤를 돌아보니 그 승려는 여전히 신들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뒤편의 풍경은 다소 황량해 보인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민준이를 설득해서 잠을 잤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담요를 덮어주었다. 저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와요. 스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저는 그때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전처처럼 생겼어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이었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12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맞아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건 안 될 거야. 자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떨고 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민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스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저는 그때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전처처럼 생겼어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이었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화장실에 가야 할까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문을 열고 홀로 들어갔다. 나는 외출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오직 달빛뿐이었고 그녀는 땅에 쓰러졌다. 불빛은 희미했고 사원 전체는 어두웠다. 여기는 아주 조용하네요. 하지만 화장실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측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누가 빨래를 해?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 나는 망설인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틈새로 안쪽이 보였다. 나는 무언가를 봤어요. 문을 닫고 나가야 할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달빛 아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물줄기가 넓게 퍼져 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이 몸은 12년간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선들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스님, 호흡이 아주 안정적이신 것 같군요. 나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서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땅속에 묻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곳에 직접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나는 내 눈앞의 장면을 볼 수 있다. 아랫부분도 확연히 보인다. 5년 전 내 손으로 느꼈던 감각과 지금의 감각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너무 커요. 5년 전에 느꼈던 힘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이해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흐름이 있다. 아니요, 가봐야 해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달빛이 승려의 온몸을 환하게 비추었다. 물방울이 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은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들의 외모 자체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왜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3년 동안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유인가요? 어쩌면 5년 전 그 순간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승려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저는 재빨리 숨어서 뒤돌아섰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기대섰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소리를 내 귀에만 전달했다.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숨소리를 내지 마세요. 그는
그때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는 점차 사라졌다. 나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내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어? 나는 숨을 헐떡였다. 왜 떠날 수 없는 거지? 손이 떨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안태. 그 승려의 시신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넓은 어깨, 거센 흐름, 5년 전만 해도 엄청난 인기였죠.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었다.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은 더욱 끔찍했다. 저는 이 분야에 12년 동안 종사해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을 감았다가 뜨니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 전원을 켜자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들도 느껴졌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내 심장은 이렇게 뛰어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니요, 당신은 승려시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전처를 닮았다고 해요. 한 5년 전쯤에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걸 봤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고 내 생각도. 이게 저를 혼란스럽게 하네요. 내일 어떻게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담요를 두르고 있을게요. 나는 뒤돌아섰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결국 새벽 3시에 잠이 들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조차 이 스님은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풍경은 마치 새벽녘 같다. 나는 콘서트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깨어있다. 깊고 긴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옷을 벗으며 격렬하게 몸을 떨었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났어요.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하세요. 내가 해냈어. 모르는 척하자. 지금은 아침 시간이야. 민주는 그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이끌었다. 그곳으로 가세요. 승려 포이베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져갔잖아. 잠을 잘 잤나? 심장이 빨리 뛰네. 나는 넘어졌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눈은 스님과 마주쳤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안도감과 묘한 후회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뛰어들어갔다. 식사 후 스님은 민준에게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오늘은 랜턴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준비됐나요? 나는 그것을 옆에 치워두었다. 아, 그래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불교 사찰들에 심어져 있다. 대나무와 풀은 준비되었습니다. 스님은 민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먼저 대나무를 이렇게 원형으로 구부리세요. 스님이시여, 어려운 일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승려의 손, 민준이가 내 팔에 손을 얹고 나를 일으켜 세워줬다.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네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는 좋은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그의 전처는 문득 내가 이 스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떠난 여자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해냈어요. 1시간쯤 후에요. 민주는 등불 준비를 마쳤다. 엄마, 보세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작가는 민준 씨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수도승 같은 기질이 뚜렷했다. 나는 양초를 켰다. 종이 위에 희미한 빛을 퍼뜨려라. 조명이 어두웠다. 민준이는 이 한 줄기 빛처럼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빛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 저도 스님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제가 할게요. 스님이 민준이의 머리를 잘라주셨어요. 그는 내 얼굴을 만지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장면을 보니 어젯밤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점심 식사 후 스님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 산책하러 가시겠습니까? 네, 이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마당에서 놀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이 길은 대나무 숲을 구불구불하게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가위질하는 소리를 냈다. 어떤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햇빛이 내 입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꿈을 안고 이곳에 들어섰는데 바닥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다. 나는 성공했다. 어젯밤 잘 잤어요. 승려는 신중하게 물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거 알아요. 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어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스님의 정직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달콤한.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꽤 편리해요. 보살이시여. 그렇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살이시여, 부디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아주 평온해요. 하지만 기분은. 한편으로는 저도 알아요. 어젯밤에 보니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승려가 지옥에 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다. 끝났어. 우아한 승복 아래 숨겨진 시신. 멈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대나무 숲을 떠나봅시다.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맑은 물의 하늘이 비쳐 보인다. 물고기들 중 일부는 아주 조용히 헤엄쳤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스님이 말했다. 조용하고 그곳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곳이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부서진다. 하늘에도 구름이 있고 물에도 구름이 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들고 걸어갔다. 오두막 행복하세요? 나는 스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놀랐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네, 민준이가 여기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움을 느껴요. 저도요. 스님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 일을 12년 동안 해왔지만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승려도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똑같은 외로움이 역력히 드러났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스님이 먼저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나도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민주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손전등을 켰다. 나는 너를 기다렸고 너를 껴안았어.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 스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화가 나서 폭소를 터뜨렸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의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다. 한편으로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저는 내일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고 아침을 정말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항상 피아오판 스님이 떠오릅니다. 끝났어. 스님은 가끔 나를 쳐다보곤 했다. 그의 눈에 후회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내일 당신을 못 볼지도 몰라요. 어제 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에 새로운 보살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50대쯤 되어 보인다. 그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냉담하게 맞이했다. 당신은 정보살림이십니까? 리셉션 당신과 바벤 신부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당신들은 함께입니다. 뭔가 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니요, 저희는 5년 전에 사귀었어요. 저는 그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표시하다. 보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백미러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나요? 저녁 내내요? 나는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냈다. 우리는 마당에서 놀다가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네,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승려에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일이 정말 세상의 종말일까요? 디너쇼 바로 그때 승려가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나요? 네, 버스 시간표도 있습니다. 승려는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는 이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세요. 나는 반영하세요 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어. 밤이 오고 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이 이 카드에 밝게 비춥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곤충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마지막 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고 공기는 차가웠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잠이 안 오는 것 같네? 뒤를 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섰다. 그 승려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 다른 스님이 계신가요? 네, 제 바로 옆에 스님이 계십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안전거리를 유지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나는 그녀가 나와 매우 가깝다고 느꼈다. 우리는 내일 헤어질 거예요. 승려의 목소리는 매우 슬펐다. 내일 다시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나도 전혀 모르겠어. 사실은 다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참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네, 보살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스님은 나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승려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도망쳤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5년 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보내야 해요. 승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5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3년 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어젯밤 내가 갖고 보고 본 모든 일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 건강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는 이사했다. 승려에게 다가가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자 스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바라보다. 오, 부처님. 오, 스님이시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승려의 얼굴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에게 갔지만 그 승려는 물러나려고 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승려의 입술은 따뜻했다. 스님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12년 동안 억눌러왔던 것을 억눌렀다.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다. 부드러운 입맞춤은 더욱 깊어졌다. 승려는 회색 등잔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 등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무일 뿐입니다. 한 남자가 길끝에 서 있었다. 그는 새로운 보살이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 승려가 어떻게 보살일 수 있을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살이시여, 이는 오해입니다. 승려 표고파는 일어서서 말했다. 보살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주지 스님께 보고했다. 질문 하나 드려야겠어요. 보살은 몸을 돌려 재빨리 걸어갔다. 그는 자취를 감췄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승려인 보살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아니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나 갈게요. 방으로 돌아갈 거예요. 문 닫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가 자는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펑펑 울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이 트자마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였다. 노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광대한 생태계에서 이러한 일은 저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새벽 5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용보살이 큰전에 도착했다. 리셉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어젯밤 이것을 본 사람 그는 보살이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떠나야 할까요? 네, 지금 떠나야 해요. 지금. 민준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고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빨래를 했다. 나는 외출했다. 홀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내가 사찰문을 밀고 들어가자 주지 스님이 계셨다. 몇몇 승려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당신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수도승 피오판도 땅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앉으시오. 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다리가 떨려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실례합니다. 나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실히 일하라. 여기는 장소입니다. 실례합니다. 승려 표파하는 이곳에서 12년 동안 금욕 생활을 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보살 덕분이다. 통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침묵은 더욱 귀청을 찢을 듯 했다. 전부 내 잘못이야. 스님,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먼저 나는 스님에게 절을 했다. 안태. 보살, 주지승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내일 아침에 이곳을 떠나주세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저도 바랐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좋아요,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제발, 이 말들은 마치 비수 같아요. 저는 이미 중독에 걸렸어요. 나는 저를 떠났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는 짐을 싸기 위해 내 방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눈을 뜨고 물었다. 엄마, 왜 우세요? 괜찮아요.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 가야 해요. 민준이는 굉장히 슬퍼 보이지만 나는 재빨리 짐을 쌌다. 빨리 가야 해요. 짐을 다 싸고 문을 열었을 때 승려 포입에 나는 홀에 서 있었다. 보살의 승려 목소리가 떨렸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보살님, 감사합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승려는 신중하게 말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난 이 감정을 12년 동안 억눌러 왔어. 정말이야. 그는 체포되지 않았다. 나는 그 승려와 보살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스님이 내 손을 잡았다.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스님. 스님은 이런 일을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스님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나도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나는 스님이 나를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님의 숙소로 가야 한다. 내가 해냈어. 내 손을 놓았어. 민준이 내 손을 잡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제 봤던 것과 똑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보살이 거기 계시다. 그는 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돌아오지 마, 아게아르. 그것은 목소리였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알겠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난 괜찮아.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씨와 함께 먼저 가세요. 나는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떠나자 사원은 점차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취를 감췄다. 내가 5년 전에 기적을 목격했던 바로 그곳, 이번에는 이곳은 금기가 깨진 곳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꿈이다.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훌륭한 자기소개네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창바위의 풍경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민준이는 내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부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멀다. 그녀는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에게 동작을 설명할 때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매일 밤 몽크 바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키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키스를 나눴다. 이 키스는 에너지가 넘쳤다. 이게 끝인가요?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며칠이 흘렀다. 7일째 되는 날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승려 포이베난도 그곳에 있었다. 아니요,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의 머리카락도 짧았다. 안녕하세요, 스님. 정보살입니다. 아니요, 소리가 다릅니다. 승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로그인하나요?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 마주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승려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게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네, 그가 저를 떠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난 그걸 믿지 않아. 나 때문에 그녀는 12년간의 훈련 끝에 눈물을 흘렸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넌 돌아올 수 없어. 내 잘못이야. 이 선택. 아니, 이건 내 선택이야. 우리의 손은 서로 꽉 맞잡고 있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12년 동안 거짓된 삶을 살았다. 나는 한때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니었어. 아흐정 보살아니, 다시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장시, 성을 바꾼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이제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이, 핵, 너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 제가 전화했어요. 나는 지영이에게서 진정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존 휴예요. 나는 손을 얼굴에 대보니 열기가 느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존 욱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길고 열정적인 키스였다. 절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존 유의 손이 내 등에 닿는 것을 느꼈다. 시우다. 민주는 잠들어 있었지만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속도가 빨라졌다.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주니어,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물었다. 네, 침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날 밤 사원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무대 조명 아래 화장실에서 존 요크를 보았다. 몸, 특히 하체는 올바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릅니다. 존 요크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넓은 어깨가 드러났다. 12년간의 훈련 끝에 이 몸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사원에서 한 사람씩 옷을 벗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예상대로 정말 컸다. 준혁은 몹시 걱정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온몸이 떨렸어요. 존 유는 나를 침대에 눕힌 다음 천천히 여기 있어요. 키스와 애정 행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절에서 그걸 보게 되어 놀랐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닫고 있나요? 이 강렬한 느낌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존 요크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어 한숨을 쉬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요,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봐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게 이런 감정을 품어왔고, 마침내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누워서 서로를 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존 요크가 내 곁으로 돌아왔다. 저도 그걸 원하지만 12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준유가 다시 나를 안아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더 길다. 우리가 더 평온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점차 역의 규모에 익숙해졌다. 나는 그곳을 떠났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였다. 저는 이쪽으로 왔어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육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존 유욱의 눈빛은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이 세 번째 시작인데 이번에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벽 1시쯤 내 몸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제야 그날 밤 절에서 본 것이 기억난다. 저는 종종 6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들어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맛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에는 밤이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존 욱은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 나는 너무 피곤해. 3번이 아니라 1번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유감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성으로서 이번이 제가 완전히 처음 겪는 일입니다. 배가 불러요. 존 요크는 눈을 떴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피곤하네요. 하지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존 요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저도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 크네요. 내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렸다. 절에서 그걸 보게 되어 놀랐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 생각에는 존 유 역시 약간 어색하게 웃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었는데
그 후로는 정말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우리는 거기에 누워서 서로를 껴안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함께 가자. 새로운 시작. 준혁. 내 이마에 키스해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존 요크와 함께 깨어나 서로 때리기.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매일 아침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생각을 하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왔다. 잠깐만, 민준아. 준혁아, 너도 빨리 옷 입어야지. 우리는 웃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난꾸러기 해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존 요크가 보였다. 아, 스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는 수도승이 아니었다. 존 핵은 무릎을 꿇었다. 내 시선은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를 정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위를 올려다봤다. 그녀는 웃었다. 존 요크 씨,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너 아직 살아있어? 내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다. 존 요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게 적절한가요? 저희 어머니와 민준이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준은 준육과 준육을 껴안았다. 그는 소년을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나는 그것을 뒤집었다. 이 장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온이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존 요크는 달걀을 깨뜨렸고 나는 빵을 구웠다. 음식이 구워지는 동안 민준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오늘 뭐 하실 계획이세요? 네, 션혁 씨, 제 생각엔 당신은 취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공식적으로 게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까지 12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괜찮아요. 한국문학과 나는 외출했다. 글쓰기 관련 직업을 찾는 건 어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죠. 정말 좋네요. 점심 식사 후 민준은 그녀를 어린이집으로 데려갔다. 존 핵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준 후 돌아오는 길에 우리의 손은 서로 꽉 맞잡고 있었다. 지영아, 너 정말 후회하는 게 있어? 절대 불가능해.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 저도요. 존 휴는 가만히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아래로 당겼어. 그것은 도로 한가운데에 있었다. 난 상관없어. 저도요. 이 감정을 12년 동안 억눌러 왔어요. 그것은 마치 거짓말처럼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존 요크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로 계속 일하면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존 요크의 연주 스타일은 자연스럽고 유려하다. 아역 스타였던 존 유는 실제로도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엄마, 존 유가 제 아빠가 될까요? 어느 날 민준이 이런 질문을 했다. 존 요크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저도 하고 싶은데 민준이는 어떡하죠? 알았어, 민준은 화난 듯 웃었다. 저녁 시간은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민준이가 잠든 후 준효와 나는 우리는 첫날 밤에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매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좋았습니다. 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렇잖아요. 그 순간 나는 포로 신세였다.
나는 매일 밤을 사랑한다. 내가 사원에서 보았던 밤도. 처음에는 크기에 놀랐지만 지금은 저는 그가 없으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혼자예요. 혼자. 저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 요크에게서 심오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갈증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지형준엽의 속삭임에 결국 넘어갔다. 그들은 새벽까지 헤어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저녁, 새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는 현대차를 몰고 왔다. 우리는 하얀 모래사장을 따라 걸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달렸어요. 나는 난간을 꽉 붙잡고 계속 걸어갔다. 나는 물었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는 게 맞는지 믿기지 않아요. 준이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12년 전 집을 떠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글쎄요. 사랑과 가족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승려였다면 후회했을까요? 물론이죠. 존 요크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보고 자주 넘어지면서 웃는다. 바람이 소리를 실어 날랐다.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민준이가 왔어요. 우리가 존 요크를 잡아라고 불렀던 순간 이 영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민준까지 걸어갔다. 나는 도망쳤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그들이 잠에서 깬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났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영웅이 씨여,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팔이 부드럽게 내 몸을 감쌌고 나는 그를 껴안았다. 매일 밤 이래요. 우리가 더욱 단결할수록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존 요크의 시신이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났어.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껴안고 있다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졌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존 유와 저는 공식적으로 동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은 유준을 자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작을 축하하며. 어느 날 밤, 새로운 친구가 집에 와서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야.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린 그림이지. 나는 그녀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 그것은 사진이었다. 이분들은 제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존 유야의 눈이 붉게 물들었고 나도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뒤돌아섰다. 민준아, 그날 밤 너 정말 아름다웠어. 민준이가 잠든 후에 준혁이가 나에게 물어봤어. 나는 너를 안아줬어. 지영아,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생명을 얻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깜빡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주니오는 내 입술에 키스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일어나는 일이지만 항상 똑같아요. 매 시간마다 새롭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처음 느낀 진동은 5년 전 사원에서였다. 이혼 후 혼자 산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날 밤 절 목욕탕에서 내가 본 것은 외로움이었다. 놀랍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계획된 것 같았다. 이것은 작전입니다. 저는 41살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그게 다예요.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창밖의 별들은 반짝거리며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존 요크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우리는 매일 밤 혼자다. 늦고 금지된 사랑,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전체 내용을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